한국을 위협하며 자신만만하던 태국이 현재 이상한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대표 휴양지로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단골 여행지였는데 최근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자 한국 관광객들이 대폭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태국은 본격적으로 관광업계의 큰손이라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2024년 목표는 간단해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 태국 관광청은 자신만만하게 외쳤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무비자 협정이다. 태국은 중국과의 상호 무비자 협정을 빠르게 체결하고 관광객들의 입국 과정을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각종 입법 절차를 눈 깜짝할 사이에 간소화해버렸는데 마치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너희는 오기만 해라는 태도를 취한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단순히 편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생각한 태국은 중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기 위해 특별한 축제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니하오 먼스 페스티벌. 이름만 들어도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가득 담긴 이 축제는 그야말로 중국 관광객 유치의 활용점정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단 5개월 동안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태국을 찾았지만 실질적으로 태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민폐만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은 중국인들로 인해 지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바로 제로달러 투어의 등장 때문인데요. 처음에 태국 정부는 이게 무슨 뜻인지조차 제대로 몰랐고 그저 수많은 관광객이 오니 환호성부터 터져 나왔죠. 그러나 그 관광객들이 실제로 태국에서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중국인들은 태국에서 거의 돈을 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제로달러 투어라는 것이 중국 여행사들이 초저가 항공권과 숙박 상품을 던져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태국에서 결탁한 중국계 업체들에서만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관광객들은 태국의 아름다운 사원이나 유적지를 방문하고 나서 쇼핑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면세점이나 기념품 상점에서만 합니다. 심지어 결제마저도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처리되니 태국 경제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었는데 돈은 태국에 와서 쓰지만 태국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중국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태국 현지 식당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발길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가게나 식당 정보를 찾아 그곳으로 몰려갔는데요. 현지 시장에 유일하게 돈을 쓰는 순간은 그나마 길거리에서 40바트, 하나로 약 1,400원짜리 쌀국수를 사 먹을 때이지만 여기서조차 그 길거리 식당이 불법적으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이들은 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셈인데요. 공항에서 내리며 찍는 발자국을 빼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대로라면 중국 관광객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경제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돈만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의 무질서 행위로 인해 태국 전역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년 전 우리나라도 이미 당해봤듯이 중국인들의 민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국에서 이른 아침 한 고급 호텔의 뷔페 레스토랑이 문을 열자마자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특히 한 그룹이 눈에 띕니다. 바로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인데요.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이라도 세운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아침 식사는 여행의 하이라이트라는 듯 모두 눈빛이 반짝이며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의 주된 목표는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새우였죠. 새우구이가 나온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뷔페 테이블로 좀비처럼 몰려드는 중국 관광객들. 마치 누가 새우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가면 인생 최대의 손실이라도 본 듯 앞다투어 접시에 새우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 이 장면은 평온한 아침 뷔페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는 광경을 연출했죠. 중국인들의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일반적으로 뷔페에서는 접시에 먹을 만큼만 음식을 담고 그것을 맛있게 즐기는 것이 관례이지만 여기서 그 일반적이라는 규칙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접시 위에 층층이 쌓인 새우들은 거의 피라미드에 가까웠고 몇몇 관광객들은 2개, 3개의 접시를 가져와 새우를 마치 트로피처럼 쌓아 올렸는데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놀라움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저 새우들 정말 다 먹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 의문은 곧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테이블을 돌아다니던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잔반이 산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테이블에 남은 음식의 양은 진열된 음식보다도 많아 보였고 특히나 새우는 그대로 남겨져 있거나 한두 입 베어 먹은 채로 버려져 있었죠. 방콕을 떠나기 전 수완나품 공항 대기실에서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는데 중국 관광객 한 무리가 대기실 한복판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바로 전기포트였습니다. 태국의 공항 대기실에서 편리한 인스턴트 식사를 하겠다는 취지였을까요? 그들은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전기 코드를 꽂더니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건 공항 대기실이지 캠핑장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중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국수를 흡입하기 시작했죠. 화장실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사원의 공중화장실에서 단체로 몰려온 중국 관광객들이 전혀 줄을 서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 태국인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더니 기다릴 수 없다며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대변을 보았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사원 관리자가 급히 달려와 제지하자 한 중국 관광객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기다리다 옷을 입은 채 싸서 벽을 더럽히느니 바지를 벗고 여기서 싸는 게 낫지 않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모습에 관리자는 할 말을 잃었고 여기가 혹시 야생동물 보호구역인가? 사람들은 의문을 품으며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죠. 태국 방콕의 전철 안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중국인은 비둘기인가요? 중국에서 바리바리 싸운 해바라기 씨를 방콕 전철 바닥에 앉아 까먹기 바쁩니다. 더욱 심각한 사건이 전철에서 일어났는데 어느 날 방콕 전철 안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조용히 바닥에 앉았는데 주변 승객들은 그 여성이 아프거나 멀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도와주려 했죠. 그러나 이내 사람들이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는데 전철 바닥에 소변이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승객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정작 그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옷을 축혀 입고 태연하게 다음 역에서 내려버렸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동안 할 말을 잃었고 전철 바닥은 마치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관광 명소에서도 중국인들의 추태는 이어집니다. 태국의 유명한 관광 코스 중 하나가 트랜스젠더 쇼인데요. 섬세하게 빛나는 조명 아래 화려한 의상을 입은 트랜스젠더 무용수들은 현란한 춤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죠.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꼭 경험해봐야 할 이 쇼는 그야말로 태국의 자랑이자 문화적인 상징이었는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아름다운 움직임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용수들은 관객들과의 기념 촬영을 위해 무대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순간 분위기를 깨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한 중국인 여성이 기념 촬영을 하겠다며 다가오더니 갑자기 희죽거리며 무용수의 가슴에 손을 뻗었습니다. 뭐지? 지금 이 여자가 설마 내 가슴을 만진 건가? 트랜스젠더 무용수는 순간적으로 경악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그러나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몰상식한 행동을 이어갔는데 그곳을 노골적으로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 무용수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는데 아무리 무대에서 춤을 춘다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부심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강하게 인상을 찌푸리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중국인 여성은 여전히 희죽거리며 마치 이곳이 자신만의 놀이터라도 되는 것처럼 그 무용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만지려는 순간 더는 못 참아 결국 무용수는 그 여성의 손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주먹으로 밀어낸 후 거리를 두며 그 자리를 벗어나자 기념 촬영을 위해 다가온 다른 관광객들은 이 상황에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중국인들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닌데 태국에서 구걸하는 중국인 원정 거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태국 매체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 측은 방콕에서 체포된 중국인 6명을 발표하며 그들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국제적 구걸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인들은 태국 거리에서 자신이 사실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인이에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동정을 샀다고 합니다. 그들은 태국에 관광 목적으로 왔다가 돈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여행과 구걸을 두 마리 토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그들의 머릿속엔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나버렸는데 태국 이민국의 철저한 수사로 인해 이들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이미 구걸을 했던 이력이 있는 국제구걸단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정말 알면 알수록 이해하기 힘든 중국인들인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계인의 관광지였던 방콕이 민폐 중국인들로 인해 중국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태국의 수도 방콕은 오랫동안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 잡아왔고 화려한 사원, 다채로운 문화 그리고 미소를 띠며 환영하는 태국 사람들 덕분에 방콕은 동남아의 보석이라 불렸죠. 그런데 최근 방콕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전과 다른 낯선 풍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중국화된 방콕이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관광객들은 이내 어리둥절해지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태국어도 영어도 아닌 거대한 중국어 간판이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태국은 하나의 가족이다. 이 커다란 문구는 마치 태국이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가 아닌 중국의 또 다른 도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태국 내 주요 관광지에서는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했는데 방콕의 시장들, 상점들,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들까지도 이제는 중국어로 된 메뉴와 안내가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관광객들은 어느새 태국의 전통적인 매력 대신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방콕의 거리를 걷는 동안 관광객들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마주쳤고 실제로 태국보다 중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한때 태국의 매력을 자랑하던 전통시장과 카페, 식당들도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중국어 안내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한 태국은 더 이상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잃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세계 각국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